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공무원도 보고 요양원 운영자님들도 보시고 종사자님들도 보시고 또 보호자분들도 보시는 저희 케어스토리입니다. 이제 뭐 점차적으로 케어스토리를 조금씩 이제 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저희가 물론 이 노인요양시설을 창업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지원해드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저희 회사인데, 근데 타겟을 이제 저희는 물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설의 방향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치는. 근데 아무래도 큰 시설을 설치해드리고 창업해드리고 해야 그만큼의 큰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큰 시설을 설치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고 있죠. 왜냐면 그분들은 자본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자본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에 저희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케어스토리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애착도 있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거나 또 우리나라 실정을 보거나 했을 때에도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변화되고 또 서비스 질이 개선되어야만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좋은 노인 시설이자 보금자리로서 소규모 시설에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먼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솔직히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되기도 힘든 상황이고, 제가 솔직하게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현행법에서 말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최소 기준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러한 그 배경들에 비춰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케어스토리는 요양원을 창업해드리고 또 운영 지원해드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창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그것도 현행법의 최소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그 요양원 매매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하면은 월 400, 500 수익이 되니까 그리고 시설도 뭐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인수 받아서 하시면 좋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를 접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최소 기준으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특히나 더 인수를 받는다든지 또 그런 기준으로 새로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의 최소 기준보다 더 넓게, 그리고 어르신의 개인적인 공간도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종사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가 되는 그런 시설을 저희는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규모 노인 요양원이 대규모 시설보다도 훨씬 더 어르신의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행법에서 말하는 9인 이하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는 노인복지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나 그런 데에서도 가치관 자체가 이런 데 쏠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장애인 시설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큰 장애인 시설이 수익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그 인권이, 그래서 장애인 인권이 유린된 그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어떤 그 생각을 표현했냐면은 소규모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애인 시설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노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종류가 의료 복지라고 했지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365일 24시간씩 365일을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단기보호가 아니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그러나 물론 단기적인 보호의 기능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24시간 보호를 받으며 365일 계속 계셔야 되는 시설인데, 근데 이 시설 자체가 큰 시설과 비교했을 때, 물론 큰 시설도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개인의 그 가정적인 생활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노인요양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대규모 시설의 수익 구조로만 맞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현행법의 최소 기준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어떻게 창업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솔직한 저희 케어스토리의 그 생각을 보여드리는 아마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고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종사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르신의 생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개인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바꿔야 할 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의 최소 기준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입소자의 생활의 질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란 표현보다도 입소자 생활의 질이 그냥 놓고 봤을 때도 낮다라는 것이죠. 이 입소자 생활의 질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생활의 질이 낮은 것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면적 자체가 1인당 20.5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시설은 지금 23.6제곱미터니까 그래도 대략 한 평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9명일 때 한 평이니까 결국에는 이 9평 정도가 10평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10평으로 인해서 10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공간이니까, 그리고 또 공동생활 가정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거의 최소 기준으로는 56평인데 이 56평에서
9명이 생활하는 거에다가 종사자가 5명에서 만약에 많게는 6명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동시간대에 12명이 생활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소자의 생활의 질이 낮은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익이 낮습니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뭘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낮고 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출금 뽑아가지고 이자 메꾸기 바쁘고, 또 월마다 임대료 내기 바쁘고, 운영비로 다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소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수익이 없다, 또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없냐? 결국에는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상가에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상가에서 특히나 56평형 정도? 네, 요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 어르신들이 이 상가에서 어딜 다니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입소자의 생활의 질이 첫 번째는 낮은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최소 기준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입소자의 생활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저예산으로 인해 입소자와 종사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저예산 이유뿐만이 아니라 연면적, 또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특히나 이 저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입소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더불어서 종사자분들에게 급여라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급여를 못 드려 가지고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러면은 종사자분들이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좋지 못하죠. 더군다나 일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요양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된 부분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종사자를 내보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퇴직금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은 남는다.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사자가 만족도를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만족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뭐 1년 미만 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 이직을 해야 되니, 그러니 예전 평가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뭐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다? 그런 게 평가로 나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저예산 문제다. 결국 돈적인 문제가 두 번이나 거론이 되는데, 이 저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수가 자체가 낮잖아요. 수가 자체를 보건복지부든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수가 자체를 많이 줄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왜 생각이 없냐? 시설의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연면적도 적고, 그리고 배치 종사자도 적고 하니 굳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돈을 많이 안 주면 결국에는 저예산이 돼서 입소자와 종사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대규모 시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대규모라고 표현하면 좀 그 규모적인 차원에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0인 이상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10인 이상도 10인에서 30인 미만 시설은 솔직히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로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 10인, 30인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좀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10인 이상에 계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수가를 낮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동안 만족할 만한 수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인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듦이 입소자와 종사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 수준이 낮습니다.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최소한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5명 일반적으로 근무하시잖아요. 5명에서 6명. 이 5명에서 6명의 그 인력 구조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시설장 1명 있고, 뭐 간단해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 있고, 여기에 조리원 1명 더 되는 게 일반적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인력 구조다. 아니면 여기서 4명을 대고 조리원을 뺄 수도 있겠죠. 자, 이 요양보호사 4명이 24시간 365일 어르신을 모시는 그 서비스의 수준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동일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많으면 2명이고요. 그리고 물론 주간 시간대에 시설장과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같이 계실 텐데 이분들도 쉬는 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 쉬고 2명도 또 쉬어야 되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일해요? 1명 근무할 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9분 어르신 계시는데. 특히나 야간에는 더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커피숍이나 어디 식당에서든지 서빙하는 사람이 혼자고 10명을 상대할 때와 100명을 상대할 때 서비스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어르신들, 케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인데 이 인력 가지고 어르신 모시는 그 자체가 서비스 수준이 높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사고 또 심지어는 인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안에서.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겠어요. 결국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정부와 국회다 라고 저는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씌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가이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가정과 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의 자체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 요양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인가요? 시설인가요? 시설이죠. 근데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면 시설이 아니라 가정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시설인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기준,
설비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실하고 또 어떤 실은 공용으로 쓰게 하고, 사무실하고 의료 및 간호사실하고 또 어떤 실하고 또 어떤 실하고 공용으로 쓰게 하고, 이렇게 공용으로 쓰게 한 설비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가정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또 용도도, 건축물의 용도도 단독주택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 또 다가구 주택에서는 1층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게끔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인지 가정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현행 노인법에,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첫째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가정과 같은 내가 24시간 항상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의 분위기와 그런 거는 맞는데, 근데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서 가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시설적인 기능이 다 내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설적인 기준도 없고 가정적인 환경으로만 분위기는 내고 있고 하니까 이건 가정도 아니고 시설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노인요양원으로서의 기능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설비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시면은 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어서 시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나 이제 벌써 10년 차 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했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데,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 수익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개선금, 환경개선준비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인건비 지급하기 바쁘고, 그리고 월세 내기 바쁘고 운영비 쓰기 바쁜데 지금 시설 환경 개선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되지도 않죠. 더군다나 임대를 받아서 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엔 내가 이 시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시설에다가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도배를 바꾸든지 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그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체계를, 법적인 규정을 미흡하게 마련해 놓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운영자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답니다. 왜 없냐? 정원 9명인데 현원 7명 대보세요. 수익 없어요. 인건비 지급하기 바쁩니다. 인건비로. 여기서 수익 납니까?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항상 9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9명을 계속 하는 전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노인요양원의 특징은 어르신이 한번 입소하면은 소천하실 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설에 계속 계신다는 건데, 위에서 내용들을 쭉 다 살펴보셨잖아요. 시설 환경도 열악하고 서비스 수준도 낮고 그런 상황인데 9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나 뭐 어떤 그래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계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놓으셨고 했기 때문에 9명을 유지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9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9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예약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대기자를 이제 받아두고 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수익에 대한 유지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특례 같은 거를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례를. 그래야지만이 운영자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입소자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 입소자를 시설에서는 받아가지고 대기자로 해서 만약에 9명이 다 차 있는데 한 분의 어르신이 만약에 이제 더 시설을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설 어떻게 이용할 수 없냐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한 분을 더 시설에서 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방법적인 것들이 적절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을 9분만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한 분을 더 모시기 위해서 특례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운영자의 수익이 정원이 유지가 안 되면 없을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직접 인건비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유지함에 있어서 또 편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입소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면 당연히 수익은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소자가 9명 다 차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접 인건비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자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정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웃겨요. 정부가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노인복지법이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데 그런 법들에 따라서 이 소규모 시설을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협소하고 인력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수가도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흔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시잖아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정부에서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돌잖아요. 많이. 그런 상황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매입해가지고 인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매매 사이트 같은 데에서 솔직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부는 글쎄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시설 설비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특히나 또 입소자에 대한 부분도 1에서 5등급자로 한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수가에 대한 부분도 더 책정해서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인력을 더 개선할 그런 뭐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솔직히 이 법 안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희망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아예 그 컨셉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이 시설 자체가 고급화돼서 운영이 되든지 해야 될 것이고, 9명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14명, 15명 정도의 시설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보고, 그 시설 안에 가정적인 분위기를 표출해내면서 시설의 설비는 노인 요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춰놓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시설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어렵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고급화 되는 시설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변화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